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오늘은 35년간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시는 70세 원장님의 집에 찾아왔는데요. 이분은 과연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역에서 35년째 같은 자리에서 성형외과를 하고 있는 안타깝게 70이 된 진세훈 성형외과 진세훈입니다. 왜 안타까우신 거예요? 늙고 싶지 않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59세라고 얘기했습니다. 59세, 너무 늙어 보이는데요? 이러면 59세 120개월입니다. 이러죠. 59세 120개월 된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네. 살고 있는 집이 여기가 어떤 동네예요? 판교를 정부에서 새로 이 분양을 처음 시작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처음 할 때 집값이 너무 폭등해서 할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은 서초동에 살다가 여기에 이제 아파트 처음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당첨이 돼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또 왜 안타까운 건가 하면요. 사실은 이게 저는 이랬거든요.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내가 판교에 산다면 전원형 분위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는 연립주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광고는 타운하우스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당첨이 됐는데 입주를 이제 거의 한 7, 8년 지나고 나서 입주를 했죠. 입주를 하고 나니까 연립주택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첫째 판교역에서 가까우면 서울하고 아파트 값이 거의 같습니다. 심지어 판교역에 가까운 아파트는요. 잠실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비싸답니다. 왜냐하면 강남역에 12, 3분만 하면 가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문자 그대로 연립주택이 된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거 분양받았을 때 당시가 몇 년도였어요? 제가 2000년도 초반이라고 생각해요. 입주가 2007년인가 8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08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와, 이 집이 정말 고마운 집입니다. 왜냐하면 판교 입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그 차액이 반값이었거든요. 그 차액으로 그때 미국의 위먼 브라더스인가 그런 금융 위기가 있고 이럴 때 그 돈으로 등록금도 다 보내고 했습니다. 아, 자녀분들? 예. 원장님 그때 당시 서초동에 사셨댔잖아요. 네. 서초동 어떤 아파트에 사셨는지 삼풍 아파트 살았습니다. 그때. 삼풍 아파트요? 예. 삼풍 백화점 무너졌던 그 삼풍 아파트 무너지기 전에 그때 살았습니다. 그때 얼마에 파셨어요? 10한 5, 6억, 6, 7억에 팔았을걸요. 그때 삼풍 아파트가요? 예. 큰 평수였나 보네요. 48평인가 50평인가 그랬어요. 혹시 지금 시세를 알고 계신가요? 가슴 아파서 확인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걸 팔고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때 분양 가격이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얼마였나요? 8억 얼마였습니다. 그때도 비싸긴 비쌌네요, 8억이면. 그러니까 이게 평수가 커요. 이게 분양 평수는 52평입니다. 그런데 실평수는 보통 분양 평수보다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분양 평수가 52평인데 실평수는 57평이에요. 이거는 왜냐? 베란다, 그 다음에 뭐 테라스 이걸 전부 다 확장을 해서 집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별로 지혜로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원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이 아파트는 얼마 정도 하나요? 그건 금액은 제가 안 물어봐서 잘 모르는데 듣기로는 그래요. 지금은 이제 20억이 넘을걸요, 이것도. 20억 집에 사는 건 어떤 기분인 건가요? 20억 집에 산다. 그러니까 집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면 20억인데 그거는 집을 팔아서 돈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얘기고 이 집의 가치는 결국은 가족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겨울에 추위 막아주고 여름에 더위 막아줄 수만 있으면 저는 그게 제일 가치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리석은 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비싼 고급 차를 타고 내리면 하차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하차감은 지 혼자 하차감이지 딴 사람이 그걸 하차감으로 인정해 줍니까? 아마 욕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건 별로 좋은 지혜로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야, 판교에 지금 이제 20년째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예. 판교, 이 동네에 장점이 있을까요? 산속에 요 연립주택 한 250채만 여기 모여 있으니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이제 주변 환경이 좀 전원적인 분위기가 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뭐 전원적인 분위기는 제 기억 속에만 있지 제가 그걸 느끼려면 돌아다니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저한테도 그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판교에 살아보니까 반대로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가? 예, 단점은 뭐냐면 옛날에는 걸어서 병원까지 20분만 하면 걸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전철역까지 걸어가는데 20분이 조금 더 걸려요. 또 하나는 처음에 여기 입주를 하니까 짜장면 배달이 안 됩니다. 심지어
마라도에서도 전화를 하면 짜장면 배달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런데 여기는 짜장면 배달이 안 됐어요. 처음에 왔을 때 전부 주변이 공사판이에요. 왜냐하면 1차 입주 지역이니까. 우리 집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사 오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뒷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래 보니까 이 아파트가 우리 연립주택 단지가 있고 그 옆에 교회가 양쪽에 2개가 있어요. 또 저 옆에는 또 성당도 있고 그 앞에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짜장면 배달이 안 돼요. 우리 집 아들이 교회하고 학교를 바라보면서 저 중에 하나가 백화점이 들어와야지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원장님은 여기에 벌써 20년 정도 살고 계시는데 계속 여기서 평생을 거주하실 건가요? 저는 뭐 꼭 평생을 거주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 제 삶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편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남에서 35년째 성형외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지금 보도록 할까요? 네. 대표님,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업무폰이 계속 먹통이고 사무실 인터넷도 끊기고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정당 몰라요, 아정당? PD님은 오늘 나 때문에 78만 원을 굳히는 거예요. 손에 안 보게 되는 거죠. 아정당을 모르잖아요? 전환지원금 50만 원을 놓칠 수 있고 또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정당이 좋은 게 뭐냐면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게 지원금을 받으려면 꼭 부가 서비스 가입하러 가잖아요. 아정당에 그런 게 1도 없어. 어떠한 부가 서비스 가입도 없이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입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거기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도 가만히 두잖아요? 최대 78만 원이 손해예요. 이게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을 시 차액의 120%를 보장해준대요. 그리고 365일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 퇴근하고 한번 이따 전화해보세요. 그리고 PD님 사무실 이사해야 되잖아요. 아정당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사, 이사 청소까지 무료 견적이 가능하고 이사업계 최초로 물품 파손 시에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하거든요. 딱 명심하세요. 휴대폰, 가전 렌탈,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우리 모두 아정당에서 혜택 받읍시다. 자, 이제 여기가 네. 현관이네요. 이 집은 지금 방이 총 몇 개 화장실 몇 개나? 방이 이게 4개입니다. 아, 4개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현관이 있는데 또 앞에 또 있잖아요. 되게 예. 넓네요, 여기 앞에. 이게 사실은 공용 공간인데 공용 공간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분양 평수나 실평수에 들어가지 않는 공간인데 이걸 점용해서 씁니다. 그럼 지금 여기 공간은 무슨 공간이에요? 여기는 수납장으로 쓰죠, 이렇게. 아, 이게 그럼 개인 창고이신 거네요? 일부 조금 창고로 쓰는 거죠. 근데 현관에 삼다수가 왜 이렇게 많으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조금 이제 걷거나 뛰는 운동을 좀 하니까 그때 물이 필요하니까 네. 목이 마르니까 요거 물 하나를 가지고 커피 조금 섞어서 그렇게 이제 아침에 나가면서 마시면서 가는 거죠. 삼다수만 고집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에 그걸 먹어서 맛이 길이 들어진 것 같아요. 물은 다 똑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물마다 조금씩 맛이 좀 다릅니다. 아, 먹어보면. 진짜요? 예.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에요? 요거 이제 신발장이죠. 신발장이 되게 넓네요. 와. 예. 이게 이제 신발장이죠. 여기는 아드님의 신발장인가 보네요. 여기에는 제 신발도 몇 개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신발은 사면 떨어질 때까지 신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신발이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이 이렇게 수십 개가 되죠. 그쵸. 원장님 세대 때만 해도 신발 하나씩은 죽을 때까지 신는 거잖아요. 네, 저는 요새 조금 개화해서 2개를 삽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운동을 하니까 비에 젖으면 그 다음날 신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2개를 사죠. 그러나 우리 집에 아들들은 집에 자주 안 오더라도 옛날에 신던 신발이 수십 개가 있어요. 저는 신발이 패션이 되리라고는 옛날에 상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복도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있고. 요게 제가 요 모자를 쓰기 전에 이제 손님들 만나고 이러면 옛날에는 이 모자를 쓰면 이상하게 본다고 하셔서 네. 옛날에 쓰던 이제 중절모가 이렇게 있죠. 아, 중절모도 쓰고 다니셨군요. 예. 요새도 손님 만날 때 중요할 때는 이 중절모를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예의에서 벗어난다고 그래서. 근데 아이칸 모자를 안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머리카락이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자꾸 있잖아요. 대머리를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속살입니다. 이게 머리카락이 덮여져 있어야 되는 속살인데 이걸 자꾸 내놓고 다니라고 그러면 저는 엉덩이를 내놓고 다니라고 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화장실이네요. 네. 화장실은 이제 아침에 여기 이제 샤워하고 네. 세수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죠. 근데 원장님 괜히 궁금한데요. 예. 오늘 화장실 이렇게 리스테린 가글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치아 관리를 위해서는 입안에 균의 숫자를 줄이는 게 필수적이라고 우리 치과 교수님한테 배우고 나서 리스테린을 꼭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양치하고 이걸로 가글링을 한 30초 이상 하죠. 한 4, 50초 가까이. 우리 치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몸 안에 이 잇몸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하고 밖에 이 외부 환경하고 제일 가까이 와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몸 안에 균이나 상처나 그런 상태가 몸 안에 잇몸의 혈관을 통해서 몸 안으로 바로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 질병도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줄이려고 그러면 입안에 균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게, 물론 입안에 균이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많아지면 곤란하다. 그래서 쭉 줄여주는 게 좋다고 해서 저걸 하고 나서는 이 문제가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거 한 지는 10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실제 효과 좀 보셨나요? 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치아 건강이 많이 약해지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많이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잇몸에 대한 문제라든지 구내염이라든지 잇몸에 상처가 생겨서 왜 쓰리고 따갑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하루 양치 몇 번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만 합니다. 점심은요?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니까, 저녁만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고 저녁밥 먹고 자기 전에 이 닦고 두 번만 합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실은 3번 하면 좋긴 하겠는데 제가 게을러서 한 번도 안 하는 거죠. 뭐 이제 여기는 어떤 방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잠자고 하는 방입니다. 여기가 침실이세요? 예, 저는 여기서 잡니다. 옛날에 제가 안방에서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자다가 네. 나이가 들면서 중간에 깨기도 하고 코도 심하게 골고 이래갖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따로 주무신 지 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쪽으로 이사하고 한 16, 17년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혼자 주무시는 게 이제 더 편하시게 된 건가요? 네, 같이 자면 배려를 해야 네. 되잖아요. 자면서 어떤 때는 정말 가스 아웃을 할 때도 있는데 네. 그 옆에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참 신경이 좀 쓰이잖아요. 가스아웃이 뭐예요? 방구가 근데 원장님 이건 뭐예요? 이거하고가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네. 오래 앉아 있으면 이렇게 허리가 휘잖아요. 네. 이게 허리가 휘어지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요거 나무판을, 여기 보시면 나무판을 제가 요게 2개를 이렇게 해서 발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했어요. 네. 만들었어요. 오. 발을 이렇게 올리면 허리가 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참선을 하는데 허리가 자꾸 이렇게 굽어져서 그걸 좀 막는 방법으로 이걸 갖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와. 이게 제법 편리해서 이것도 상품화하면 뭐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서 이미 의자가 나왔더라고. 이게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점점 휘어지잖아. 그런데 애들 자세를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뒤로 하면 허리가 네. 펴지면서 공부를 할 때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의자더라고. 와.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샀습니다. 예. 근데 왜 의자를 여기다 안 두시고 뒤에다 두신 거예요? 주로 저는 참선하는데 이용을 하니까 조기에 앉아서 참선만 할 때는 허리가 굽어지고, 물론 자세는 바른 자세를 하면 좋긴 한데 저게 하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불편해요. 오래 하려면 아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자세를 하는데 그것도 자꾸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더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요. 오. 더 편하게 하려면 요걸 이렇게 걸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허리 굽혀지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참선을 하시는 건가요? 참선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자신의 생각을 한 군데 모아서 생각하는 방법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 그런 뜻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는 그걸 화두를 든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생각이지 뭐 참선까지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면서 느끼는데,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딴 분들은 뭐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스님, 그분한테 제가 그때 84년도에 찾아가서, 우리 집 사람이 스승으로 모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결혼하고 나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참선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느냐, 스님들만 도움이 되는 거냐, 나는 세상을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한데 이거 다 얻는데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된다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스님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해보니까요, 정말 참선이라는 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가치겠지만 그 과정에 확실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내 자신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원장님,
보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손자들에게. 이거는요. 제가 사실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어머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나는.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우리 어머님이요. 새벽에 보통 4시나 4시 반이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은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 우리 어머니가 책상을 놓고 거기에 성경책하고 이렇게 놓고 쪽머리를 하고는 흰 저고리에 옥양목 치마를 입고 성경책 공부하는 모습을 항상 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공부하고 합니다. 의과대학 댕기는 제가 의과대학 책이 이만큼 되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 전에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 성경 공부하는 참고서적이 제 의과대학 학생 책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책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보다 많다고요? 이거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성경 그만큼 읽었으면 오탈자는 다 잡아냈을 거고 그동안 우리 어머니 성경책 읽던 게 보세요. 재밌어요. 이 성경에는 다 글이 있고 다 참고 서적이 있고 다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보시던 건가요? 네, 우리 어머니 글씨입니다 이게. 어머니 시대 때만 해도 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잖아요. 네. 우리 어머님은 그때 이미 이화여고를 나오셔서 학교 선생님을 하셨고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그만큼 성경책을 보고 공부를 했으면 오탈자는 이미 다 잡아냈을 거고 지금쯤이면 성경 새로 한번 쓸 때도 안 됐냐고 그만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어머니 정성으로 기도로 저는 요만큼 됐다고 생각해요. 대학 다니면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제가 문제를 일으키다가 대학을 들어가서도 참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안 했는데 내가 타락할 기회는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하숙비가 착착 올라옵니다. 아무도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남자 혼자 그 다음에 내 못지않게 별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숙을 해요. 정말 이 세상이 들썩거릴 만큼 세상을 멋지게 흔들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탈선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엄마 아버지가 얼굴이 떠올라요. 기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정성을 느끼면 저는 탈선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원장님 지금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럼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어찌됐건 할머니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2003년에 손자들이 힘들어할 때 글 써서 비닐을 씌워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때 원장님이 제일 힘드실 때 그때였나 보네요. 우리 집 애들도 힘들고 시험 공부하고 해나갈 때 그때 한번 볼까요?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저도 외우다시피 합니다. 멋있으시다. 뜬금없이 궁금한 건데 자녀분들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할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예. 원장님은 어떤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애들한테 정신적인 기준을 전해줄 수 있는 할아버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사는 게 옳다고 하는 걸 느끼도록 만드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의 모든 기준들이 돈이 있는 사람, 돈이 많아야만 말에 힘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나이 들어서도 돈이 있어야 뭐 효도가 된다 막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돈 중요하고 필요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돈에도 정신이 있고 격이 있다는 거예요.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약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수백억을 벌었다. 그 돈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노동하든 뭐든 해서 벌은 돈 10,000원하고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은 삶이라는 게 제 느낌은 이래요. 도둑질하는 억만금하고 내 돈 10,000원하고 성실하게 벌은 돈 10,000원하고 다른 돈이다. 나는 그거 바꾸지 않는다. 이런 정신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도둑질한 돈 10,000원이나 내가 성실하게 돈 10,000원이나 돈 가치가 같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동시에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도 억만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 세 개를 동시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세 개를 동시에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돼서 그런 모습을 아들이나 손자들한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실 것 같은가요? 노력을 하는 거죠. 안 되면 못 짜겠습니까? 할 수 없지. 그러고 이제 하도 자식들하고 손자들이 게으르니까 와, 어머니가 직접 써주신. 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써주신 겁니다. 부모님 이렇게 네, 사진이 있으시네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죽잖아요. 네, 그렇죠. 원장님과 지금 부모님과의 이별이 이제 죽음으로서 멀어졌지만 그럼 네. 결국 원장님도 언젠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면 또 어떤 모습으로 뵐 것 같으세요? 저는요, 나중에 죽고 나서 어떤 모습이 될까 그것보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떠나셨지만
없지만 저 마음속에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식들이 저 외국에도 있고 뭐 떠나 있는데 걔들이 내가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정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 가정의 목표가 하나로 모여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정이 그렇게 모여져 있지 않으면 가정이 아닙니다. 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이제 먼저 여기 이제 거실인 건가요? 네. 아, 넓네요. 예, 거실은 아까 베란다 역할을 하는 걸 다 터가지고 넓혔기 때문에 야, 넓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엌인 건가요? 네, 이게 야. 부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해요? 왜냐면 우리 집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저녁 시간에 한 5시 반에서 6시에 와서 한 끼 밥 해주고 그러고는 제가 일주일 먹을 음식을 해서 딱딱 마무리 해가지고 냉장고 안에 턱 넣어놓고 가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 치우고 가면 깨끗하죠. 그럼 지금 자녀분들은 출가를 다 하셨고 사모님은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왜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이제 1년에 9개월을 선방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참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오죠. 밥 해주러. 와서 청소도 하고. 그럼 그런데 거의 지금 여기 혼자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30년 가까이 됐을걸요. 30년이요? 예. 그럼 원장님 이거 분양받아서 살았어도 거의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1년에 석 달은 우리 집 사람이 해제하면 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57평에 혼자 살고 계셨군요. 네. 야, 원장님 이건 뭐예요? 로잉머신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년쯤 됐는데 전번에 이제 아침에 뛰는 거 이걸 갖다가 매일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도 이제 뛰는 걸 일주일에 3, 4일 이상은 꼭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근력이 중요하답니다. 그게 뛰는 거나 걷는 것만 가지고 근력이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 전신 근육 운동이 된다고 해서 이걸 하루에 이제 틈틈이 조금씩 하죠. 계속 몸 관리를 하시는군요. 몸 관리까지는 아니고 건강 유지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건강을 계속 유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할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지금 70부터 25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95세에 은퇴하신다고요? 예. 그러고 나서 10년을 노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 95세부터 105세까지가 노후인 건가요? 네, 그런데 그게요, 제가 무리한 얘기가 아닐 거예요.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예방의학 전공하신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 60세가 돼서 내 몸에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기대 수명이 102살이라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은 95세까지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체력이 된다면 진료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의료기 개발하는 회사에 내 자신의 역할이나 아이디어도 전해주고 그러면서 또 그걸 또 많은 의사들한테 가르치고 알리고 그런 역할도 해나갈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장님 정말 무리할 수도 있는데요. 네. 계속 연구 개발하시는 거잖아요. 예. 피부를 재생시키기 예, 위해서 예. 원장님의 잃어버린 머리카락을 극복해 보시기 위해서 연구는 따로 안 하셨었는지. 저도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줄기세포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1998년도, 99년도에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뜨고 나서 그 이후인데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효과가 있긴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줄기세포의 효과는 아니더라고. 아직까지 이 줄기세포가 머리카락의 모낭세포로 바뀌어서 머리카락 나는 것까지는 아니다. 아직도 저는 그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포기하고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주부전 자가진피 재생술이라는 걸 개발을 하게 됐죠. 탈모가 극복하기가 진짜 어렵나 보네요 아직까지. 예, 전에도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말씀드리지만 50대 절대 권력 대통령께서도 대머리를 치료를 못 하셨습니다. 근데 원장님 찍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데요. 이 CCTV가 방에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는 것은 감지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센서랍니다. 이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CCTV는 있습니다. 어디요? 요게 이제 우리 집의 CCTV입니다. 우리 집에 아드님께서 설치한 겁니다. 얘가 말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 고개를 움직이기도 해요. 그건 핸드폰으로 조절이 됩니다. 제가 혼자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몇 시에 들어왔다든지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한다든지 제 활동이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우리 아들의 효심뿐만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이 선방에서 남편에 대한 컨펌하는 확인하는 문제도 같이 결합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주무시는 공간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이렇게 모아서 저기 올려놓은 게 있고 네. 요 안에는 우리 집 사람 옷 갈아입고 목욕탕 있고 그런 공간이고 사모님 공간이시군요. 네.
근데 정말 깨끗하네요. 거의 쓴 흔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딱 정리하고 갖고 나면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들들이 오면 있는 공간입니다. 네. 뭐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뒀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들의 모습이고 우리 아들의 숨결,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아드님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긴 하지만 저는 보고 싶는 것보다는 열심히 해서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기쁜 것 같아요. 진짜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방은 또 뭐예요? 이 방은 사실 창고로 씁니다. 엥? 이제 보십시오. 창고요? 왜 이게 창고로 쓸 수밖에 없냐면 네. 모든 방에 베란다하고 테라스를 다 확장을 해서 아. 예를 들어서 겨울에 쓰던 물건을 넣어놓고 싶어도 넣어놓을 때도 없고 여름에 쓰던 거 겨울에 어디 모아놓을 때도 없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아름답고 멋진 것만 갖고 삽니까? 보기 싫은 것도 좀 쓰레기통도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여행 가방 큰 것도 어디 구석에 놔야 될 텐데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란다하고 테라스를 다 없앤다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 저는 반만 없앴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놓을 데가 없나 보군요. 놓을 데가 없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방이 하나 창고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지금 베란다가 없고. 네, 저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다 없어요. 전부 다 없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집 공개를 해보셨잖아요. 집을 보여주는 게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잖아요. 나의 개인적인 공간인데. 그래도 이걸 보여주시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여줘야 되겠다고 한 거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도 참 많고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삶의 모습이나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는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물론 오신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치우긴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그거 있는 대로 한번 보여드리면 저를 이해하는데 좀 더 나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셨어요? 뭐 집 공개하면서 좀 부끄러운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검소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야, 큰 집에 호화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모님한테 허락은 받으셨나요? 예. 오, 근데 정말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은 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허락을 한다는 건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와서 집 소개한다는 얘기는 정도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악마가 항상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디테일은 잘 공개를 안 합니다. 저는. 원장님, 이제 이렇게 이제 원장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예. 환상을 갖지 마시라고. 예. 네,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지막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러셀님께서 질문을 상당히 이 자세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제 느낌대로 있는 그대로 좀 거친 표현도 있고 좀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선뜻선뜻 보였겠지만 나름대로 멋진 모습을 포장한다고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제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게 이 조그만 의사 사회생활이고 의사의 가정생활이지만 여러분들이 삶에 그런 모습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원장님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예,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걸로 좀 부담스러운 게 너무 환상적인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오.